참포도나무 병원은 척추센터와 뇌혈관 센터를 중심으로 심혈관 센터, 관절기능센터, 또 내과, 다양한 전문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진하는 병원입니다. 척추 및 신경질환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 재발, 또 예방까지 고려하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림, 즉 영상만 보기보다는 환자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MRI 소견이라도 어떤 환자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지내는 반면에 어떤 환자는 같은 MRI 영상인데도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검사만 보고 치료를 결정하기보다는 환자가 얼마나 걸을 수 있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평가하는 것을 중요한 치료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냐, 또 그 이해를 토대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느냐 하는 겁니다. 참포도나무 병원이 AI 첨단 의료 혁신 센터를 구축한 이유도 새로운 기술을 자꾸 보여주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근거 있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돕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일수록 실제로 진료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먼저 철저하게 검토하고 꼼꼼하게 회의하고 또 환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영상검사는 왜 아픈지를 설명해주고 보행은 환자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지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MRI에서는 협착이나 디스크가 심해 보여도 큰 불편함 없이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영상 소견은 별로 심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데도 조금만 걷거나 활동을 하시면 다리가 심하게 저려서 쉬어야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보행은 척추와 신경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 관절, 균형 감각이 함께 작동해야지 가능한 동작이죠. 걷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은 통증이나 신경 저하가 이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통증보다는 먼저 이 보행 거리 자체가 줄어들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 후에도 환자가 얼마나 편하게 되었는지는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치료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능적 기준입니다. 진료실에서는 환자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벌써 이 환자의 걸음을 보면서 환자한테 그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어떤 정보죠? 걷는 모습이죠. 방향을 바꾸는 모습. 의자에 잘 앉을 수 있는 모습, 천천히 정말 힘들게 앉는 분들 많잖아요. 또 일어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상태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의료진의 경험에 많이 의존하기 경우가 많죠.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진찰에서 확인한 소견을 좀 더 객관화하고 정량화하고 싶은 생각을 예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진료에 도입하게 되었고요. 보행 속도라든지 보폭, 좌우 균형, 발바닥의 압력 분포, 보행의 주기, 외발 서기의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여러 각도로 환자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검사만으로 치료를 단순하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병력, 신체 질환, 영상 검사 결과를 함께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히 기본이 되고요. 보행 분석은 그 과정에서 이제 환자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진에서는 환자의 현재 기능 상태를 파악하는 데 참고를 하는 거죠. 베이스라인을 보는 거예요. 환자가 느끼는 어떤 처음의 불편함과 제가 진찰한 소견들, 또 영상 검사들을 함께 이제 종합을 해서 환자의 기본값을 기록을 해야지 그걸 기준으로 인해서 어떻게 환자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지, 상태가 개선되는지 이해하는 과정의 시작이죠.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도 기능 평가는 중요한 거죠. 같은 MRI 소견이라도 환자의 보행 능력이나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상만 딱 보고 치료를 하진 않죠. 치료 이후에는
보행은 외래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능 변화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느끼는 어떤 증상의 변화와 함께 보행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면 치료 경과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환자도 납득이 돼서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스스로 셀프로 재활하는데 신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저는 사실 정형외과 의사로 오해받고 있지만 저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척추질환은 뼈대를 보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뼈대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신경계를 치료하는 질환이에요. 파킨슨병, 뇌졸중, 말초신경질환, 근감소증 다양한 분야의 질환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행이라는 겁니다. 질환은 달라도 신경 기능의 변화가 보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행은 특정 질환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에요. 보행을 평가한다는 것은 신경계 기능을 평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있을 때는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뇌 질환도 봤어요. 뇌 수술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 했던 사람인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다른 과 선생님이 보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파킨슨 환자를 뉴로게이트로 전후 걸음걸이 분석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파킨슨 전문 의사다. 그러면 저는 뉴로게이트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파킨슨뿐만 아니라 뇌 안에 수두증, 물이 차는 병도 있거든요. 또 종양도 있고 여러 가지 뇌 출혈, 중풍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뇌가 이제 위축이 된다든지 또는 뇌실이 커지게 되면 걸음걸이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뇌병변 환자들이 뉴로게이트에 대한 사용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정말 많거든요. 뇌질환은 척추에 비해서 더 다양하고 환자의 보행을 평가하는 뇌질환 정말 모든 뇌질환 전후평가 또는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반응 이제 잘 걷네 차팅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객관화해야죠. 정량화해야죠. 그러니까 뇌질환 보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매우 크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아파 죽겠는데 걸음걸이 검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치료가 잘 되고 내가 개선되는 걸 느끼면 이제 재밌어 한다는 거죠. 막연했던 건데 너무 시원하고 이제 이해가 돼. 이제 와서 이 원장 얘기를 듣길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보행 변화가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가 되면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떤 주관적인 평가를 일방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이렇게 보니까 서로 아주 발전된 소통으로 설명이 되니까 저도 진료에 큰 도움이 되고 환자분들도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니까 충분히 잘 재활하는 코스로 갈 수 있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뉴로사이언스의 질환에 대한 먹거리, 솔루션들을 K-메디칼 선생님들이 서로 상의하고 더 개발해서 전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것이 한국 의사로서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 의료는 영상 검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움직임에 대한 체크, 생체 신호에 대한 데이터 컬렉션, 생활 습관에 대한 예측 이런 다양한 정보를 모아 또 멀티센터로 모아 통합해서 그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좀 더 앞으로 환자가 병이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에 대한 예측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빅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나이나 직업 또는 생활 환경, 중독 상태, 생활 습관, 수면, 인간관계, 증상 아주 다양한 분야 너무나 많은 그 다양성들에 대한 걸 가지고 의료진이 임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환자를 정말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K-메디칼이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의료진을 대신하는 기술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진이 더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수록 도움이 되는 도구죠. 이를 통해서 질환을 좀 더 일찍 발견하게 되고 치료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환자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잘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진료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직접 관찰하고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과정은 앞으로 의료라는 정말 고귀한 작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처럼 환자 몸에만 쓱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환자 인생에 쏙 들어가야 돼. 그 사람이 뭘 느끼는지 희노애락이 뭔지 한번 이렇게 좀 느껴줄 때 환자를 위해서 전인격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또는 의료인이 될 줄 믿습니다.